보이시죠? 우리 특성화고 친구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자체가 취업을 목적으로 한 교육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학교 생활을 내가 충실하게 이행을 했을 때 취업에 좀 더 유리한 구조인 거는 맞아요. 그게 뭐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성적이라든가 학교 생활 우수자를 연계해서 기업의 우선 취업 추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해서 만드는 것은 내가 취업을 위해서도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거기에다가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도 뭐 지역 인재 구급 공무원 선발에 추천을 받아서 요거는 인제 우리 고등학교에서 추천 받아 가지고 응시할 수 있는 그런 시험 기회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하면 일단 취업에 매력적인 거는 맞다. 첫 번째 특징. 그리고 내가 대학을 진학 목표를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대학을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을 먼저 한 뒤에 3년 이상 재직의 경험을 쌓은 뒤에는 특성화고를 졸업한 재직자들의 전형. 그래서 특성화고졸 재직자 전형 이거든요. 여기에 지원을 해 가지고 우리 수시 전형에서 그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든 교과 전형의 형태로 대부분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형태로 면접까지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보통은 많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먼저 한 뒤에 재직한 다음에 요 재직자 전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대입에 도전하는 요런 루트가 일단 첫 번째 대학 간 루트로 하나가 가능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취업으로 바로 가지 않고 대학 진학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우리 고등학교 교육 과정 자체가 애초에 취업을 위주로 준비되어 있는 전문교과 2 과목들, 전문교과 2 과목들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매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특히나 특성화고 친구들은 4 년제 대학뿐만 아니라 전문 대학의 진학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전문 대학의 경우에는요. 물론 학과에 따라서는 그 인적성이 그 학과에 맞는 인적성 특징이 매우 중요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면접을 함께 진행하는 요런 경우들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많은 비율로 전문 대학들은 교과, 내신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 대학까지 함께 지원을 생각하시는 친구들은 일단 고등학교 1, 2, 3 학년 내신을 가지고 각 전문 대학이 어떻게 내신을 반영하는지를 살피셔서 지원 범위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 대학은 오히려 가는 방법이 요렇게 좀 심플하다면 4 년제 대학은 우리가 대학을 가는 방법에서도 쪼끔 더 복잡한 방법을 취하고 있죠. 수시에서도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실기특기, 논술 전형, 그리고 정시에서 수능 전형 요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실 실기특기라든가 논술 같은 경우에는 내가 특성화고다 뭐 일반고다 아니면은 고등학교 다니지 않은 검정고시생이다 이런 거를 불문하고 내가 따로 준비하는 만큼 응시하셔 가지고 기회를 보실 수 있는 거고 고등학교 과정을 충실하게 수행해서 내가 지원해 볼 수 있는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으로 대부분의 특성화고 친구들이 4 년제 대학을 진학할 때 가장 많이 지원하는 전형이 요 전형이에요. 근데 그중에서도 우리 특성화고 친구들이 한 가지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 수시에서 내가 일반 전형으로 지원해서 일반고 친구들 그러니까 일반 인문계고 친구들과 함께 겨루는 전형에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특성화고 친구들과 특성화고 친구들끼리 경쟁할 것이냐 요거는 고민을 하셔야 돼요. 특성화고 친구들끼리 겨루는 요 전형이 특성화고 전형인데요. 특성화고 전형은 어떻게 보면 지원자 경쟁하는 지원자 풀을 좁혀 가지고 좀 더 유리한 구조가 될 수 있는 그런 전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특성화고 전형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특성화고 계열과 지금 진학하고자 하는 그 대학의 모집 단위가 동일 계열인 경우에만 요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간호 특성화고를 다니고 있어요. 그럼 특성화고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을 하고자 할 때는 간호학과에만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간호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뭐 경영에 지원한다. 요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특성화고 전형으로는. 그런데 저는 지금 간호고등학교를 다니지만 전 진짜 경영학과 가고 싶은데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엔 특성화고 전형으로 지원하지 않고 일반 전형으로 지원하되 여기는 특성화고 친구들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 인문계고 친구들이 함께 지원해서 겨룰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계열은 무관하게 내 고등학교 계열과 상관없이 어떤 전공이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도 하다. 요렇게 차이를 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물론 동일 계열로 지원하지만 '나는 일반 전형으로 지원하겠다.' 요건 가능해요. 일반 전형은 얼마든지 계열이 같든 다르든 지원이 가능하다. 근데 이 특성화고 전형을 활용해서 지원할 때는 동일 계열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요 부분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동일 계열은 진짜 우리 학교 그 계열 구성된 것과 그 대학에서 그 학과에 지원할 수 있는 계열 그 리스트가 있어요. 그 계열이 똑같은지 확인해 보시고 동일한 명이 아니라고 하면 이 계열에 필요한 필수 이수 단위를 뭐 3 년간 30 단위 이상 이수했는지 요런 것들을 정확하게 또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항상 이렇게 지원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 자격이 잘 맞아야만 지원이 완벽해지는 거예요. 지원 자격이 해당이 안 된다면 우리가 지원한 거는 무산이 되는 겁니다. 최종 합격까지 갈 수가 없어요. 요 부분을 생각해 주셔야 되고 그게 일반 전형이든 특성화고 전형이든 막상 지원해서 보면 그 대학에서 운영하는 전형의 특징은 교과 전형이거나 종합 전형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특성화고 전형을 교과 전형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종합 전형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나는 일반 전형 중에 교과 전형으로 지원할 수도 있고 종합 전형으로 지원할 수도 있다. 그리고 요 전형들의 특징은 다 자소서, 면접, 수능 최저가 함께 운영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올해부터는 특징이 뭐예요? 자기소개서가 완전 폐지되기 때문에 우리 특성화고 친구들에게도 면접과 수능 최저의 중요성이 더욱더 중요해진다고 볼 수 있다. 여기까지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만 이건 있어요. 일반 전형인 일반고 친구들과 겨루는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우리 특성화고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인문계고 친구들에 비해서 학생 대비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기초 학업 이수 단위가 적다. 요런 특징이 있어요. 왜? 우리는 뭘 많이 들으니까 전문 교과 2 과목을 많이 들으니까. 근데 요런 과목들이 등급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요 과목들은 ABC로 나오고. 근데 등급 이수 단위가 굉장히 적은 상태로 교과로 지원하는데 인문계고 친구들이랑 1대1로 그대로 계산한다고 하면 인문계고 친구들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운 게 맞죠. 훨씬 더 많은 과목들을 이수하는데 내신을 똑같이 계산한다고 하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인서울 대학 범주 안에서는 이 교과 전형을 인문계고 친구들과 1대1로 똑같이 계산해서 쓸 수 있는 대학의 범위가 생각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고거는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우리 고등학교에서 특성화고에서 내신이 1 점대 극초반이에요. 그래서 '이 내신을 가지고 좀 교과 전형을 유리하게 써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이 교과 내신만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범주가 많지 않다. 요거를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종합 전형에 들어가서 겨룰 때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뭐예요? 이 일반 전형으로 들어가서 계열과 무관한 종합 전형으로 우리가 지원한다고 봤을 때 아까 제가 간호학과 고등학교 친구들을 예로 들었는데요. 간호학과 고등학교를 나왔으면 우리 전문 교과를 이수한 범위가 대부분 간호와 관련된 전문 교과들일 거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수업하고 활동하는 비교과 활동도 간호에 좀 맞춰져 있을 텐데 나는 그걸 가지고 뭐 건축학과를 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보고자 하는 그 전공 분야의 적합성이라든가 전공 학업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평가받기가 생각보다 어렵겠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내가 특성화고 전형에서는 동일 계열로만 해야 되니까 특성화고 전형은 뭔가 범위가 좁은 것 같아.'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 전형으로 계열 무관하게 지원한다고 했을 때도 '이 종합 전형으로 내가 지원은 가능하나 과연 합격할 정도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가?'까지는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 요 부분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시에서도 이 마찬가지예요. 일반 정시 전형과 특성화고 친구들끼리 겨룰 수 있는 특성화고 전형이 따로 있어요. 특성화고 친구들은 탐구의 경우에도 사탐이나 가탐 이외에도 직업 탐구를 선택해서 이수할 수 있는 그런 선택적 그 유리성도 있기도 하고, 특성화고 친구들과 겨뤄서 따로 요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에는 특성화고 전형을 지원해서 정시로 지원 기회도 볼 수 있다. 음.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정시 준비도 좀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정시 특성화고 전형을 노리는 것도 상당히 좀 매력적인 준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학교 교육 과정이 정시랑 많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내가 수능을 준비한다는 게 참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니지만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준비하셔서 요거를 준비하는 것도 기회가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우리 특성화고 친구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그게 취업이든 대학에 진학이든 일단 첫 번째 우수한 내신은 학교 생활의 성실성 또 기초 학업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 이제 진학하는 예비 고등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2학년, 3학년 올라가는 현재 재학생 분들께서도 일단은 우수한 내신을 통해서 성실한 학업 생활 그리고 기초 학업 역량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내신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또 궁금한 사항은 라이브 방송 와서 채팅창에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채팅창으로 가보겠습니다.